교과서 278쪽 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에 대한 탐구 과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끓는 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끓는 점에서의 열은 기화열이죠. 이 기화열은 흡수하게 됩니다. 기화열을 흡수하게 된다. 그리고 물이 끓는 동안 온도가 그래프와 같이 나타내는 이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열 에너지가 물질의 상태 변화에만 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281쪽 물을 냉각할 때 온도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냉각한다, 즉 물에서 얼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그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자세하게 0도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을 어는 점, 다시 얘기할게요. 구간이 아니고 온도가 일정하게 변할 때 그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응고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304쪽입니다. 7단원 첫 번째 탐구입니다. 빙하를 통해 알아낸 기후변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 그래프하고 파란색 선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색 선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고, 그리고 아래 파란색 선 그래프는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빨간색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 때 보니까 기온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질 때 기온도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비슷한 그래프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기 봅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온은 증가하고요. 감소하게 되면 기온도 똑같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보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온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면 기온도 낮아집니다. 그렇죠? 즉 이산화탄소와 기온은 비례관계다. 대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온도 높아지고,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기온도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313쪽입니다. 염류의 비율 계산하기입니다. 지금 해수 1, 해수 2, 해수 3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해수 1, 2, 3의 염분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분을 좀 적어볼게요. 염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해수의 양 분의 염류의 양 곱하기 10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해수 1 같은 경우에 전체 해수의 양을 1000g이라고 했으니까 1000을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염류의 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7.2 더하기 3.8 더하기 1.7 더하기 1.3 더하기 0.9 더하기 0.1 이거를 다 더해줍니다. 그것을 더해줬을 때 값이 35가 되고 곱하기 1000 해주게 되면 35가 나오게 되죠. 35 퍼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35가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수 2는 3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 3은 30이 됩니다. 그러면 해수 1, 2, 3이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다르다. 그리고 이 해수 1, 2, 3이 들어있는 염류의 각각의 비율들을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염분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분명히 35, 34.2, 30 염분의 비율은 다 다르지만 그 염분 안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의 비율은 똑같다.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도 35포밀 안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은 10.86%, 그리고 34.2포밀 이 안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10.82, 그리고 30포밀 안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이 11%,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수는 지역에 따라 염분은 다르다. 하지만 염류의 비율은 똑같다. 이를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다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은 다르지만 그 염류 안에 있는 각각의 염류들의 비율은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과서 314쪽입니다.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 깊이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탐구 과정입니다. 지금 온도계가 A, B, C, D, E 이렇게 5개가 깊이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적외선 등을 설치해서 수온이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그래프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7.5도씨, B는 27.1, C는 26.8, D는 26.5, E는 26. 즉,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점점 떨어진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적외선 등을 켠 상태에서 수면에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수온이 일정했을 때 온도계 눈금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7.1, B는 27.1, C는 26.5, D는 26.5, E는 26.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2번과 3번의 차이가 A점하고 B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맨 처음 수면에 적외선 등만 켜놨을 때는 A하고 B의 온도가 다르죠. 그런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27.1로 똑같아진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똑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리하기를 봅시다. 과정 2와 3의 수온은 깊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내시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과정 2에서는 적외선 등만 켰죠. 그랬을 때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진다. 그런데 과정 3에서는 적외선 등을 켜고 바람까지 일으키니까 수면의 부근에서는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 2번,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빛.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부분을 혼합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교과서 318쪽입니다. 318쪽의 해보기. 해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수조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얇은 플라스틱판 작은 조각으로 띄웁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를 과연 틀었을 때 이 플라스틱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관찰하면 되는 건데, 이제 봅시다. 바람이 부는 시간에 따라 플라스틱 조각의 움직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지금 실험을 두 가지로 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네요. 2초에서 3초, 그 다음에 5초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2초에서 3초 때까지는 제각기 움직입니다.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초 이상 지속적으로 틀어놓게 되면 조각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해류, 바다에서는 해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표층순환에 있는 여러 가지 해류들이 왜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 320쪽입니다. 염분과 수온에 따른 순환, 심층 순환에 관한 내용인데 실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수주에 물을 반쯤 넣고 그리고 파란색 얼음물을 만든 다음에 얼음물을 스포이트로 떨어뜨렸을 때 과연 얼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얼음물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염분의 차이에 따른 순환입니다. 이제는 소금물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후 소금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물은 언제 가라앉게 되냐면 첫 번째, 염분이 녹게 되면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온이 낮아지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층 순환에서 왜 물이 가라앉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위도에서 올라온 물이 고위도로 올라오게 되면 점점점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물이 결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염분은 높아지고 수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 물이 고위도에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가라앉는 물이 심층수가 되어 전 세계를 순환하다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오는 것을 용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탐구 마무리 잘 하고 6단원, 7단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해서만 확인하게 되면 절대로 어렵지 않을 문제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과학 점수 받기 바랍니다.